네, 관련 내용 성희진 변호사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울시에서 첫 금연 아파트를 지정했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 네. 강북구에 있는 미아동,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세 곳의 아파트가 지난달 25일에 네. 서울시의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전에는 금연 아파트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7년에 일부 네.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금연 아파트 시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제정된 새 아파트는 기존의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는 개포동의 그 아파트하고 미아동, 양천구, 이 아파트에서는 담배를 일체 못 피는 겁니까? 일체 못 피는 것이 아니라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네.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전체가 아닌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즉 계단이나 복도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 네 곳에서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하면 안 제도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기 그 집에선 펴도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피는 것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아, 그럼 개인 사생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인가요? 예. 아, 그 대신에 이제 공영장소, 뭐, 네네. 아파트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 베란다에서 피면은 그것도 안 되나요? 베란다에서 피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입법이 돼서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그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네. 일단은 그 사생활 침해가 심한 그 집안 내부 화장실이나 베란다 이런 곳은 제외하고 일단은 공용 부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이용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단 입법이 된 것으로 아,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 그럼 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면 이게 냄새를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환풍기를 통해서 위층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래층으로 가기도 하고 또 베란다에서 피우면은 위층에 연기가 직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도 아파트에 거주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연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는? 금연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변호사님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실 때 네. 그런 어떤 흡연에 의한 네. 간접 피해 같은 걸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자주 그래요? 있었죠. 네. 그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네. 자신들은 바깥에 나가서 피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는 복도에서 피우면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자기 나름대로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숨어서 핀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환풍기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담배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 특히 또 간접 흡연에 굉장히 취약한 노약자들이 네. 거주하는 그런 세대들에서는 그런 이제 매캐한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 이거 불이 난 것은 아닌지 혹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아기들의 경우에는 간접 흡연에 굉장히 노출되면 심각한 피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엄마들의 걱정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 간접 흡연에 그렇습니다. 따른 신고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민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2년간 접수된 네. 그 공동주택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층간 소음 외에도 그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상당수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예, 층간 소음보다도 더 많은 수가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동안 사실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맞습니다. 굉장히 예. 심각했고 네. 또 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간접 흡연을 우려한 나머지 이제 뭐 제재를 하자 이제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사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이런 이제 사회적 필요성,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입법이 되었고 최근 9월부터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도 많고 뭐 민원도 많고 신고도 많지만은 그 1층에 있는 어떤 남자가 이 베란다에서 피는 거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처벌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 예. 분쟁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처벌이라 하면은 조금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예. 형벌과 과태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형벌은 어떤 정말 형벌로서 벌금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형법상의 어떤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것은 전과가 남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그 건강증진법 네. 내용에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는 행정적인 제재이니까요. 네. 다소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담배나 한 대 피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못 피게 하냐 도대체.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환갑에 또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 그 수익은 다 정부가 챙겼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네. 그런데 이 담배도 못 피게 한다. 이 흡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네. 이런 불평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는 네. 국민의 기본권, 어. 예, 그 흡연권이라는 것도 국민의 네.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반대 입장에서는 네. 혐연권, 그런 담배 연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행복 추구권의 일부 아니겠느냐라는 네. 그런 가치들이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또 흡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흡연을 하는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가 또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제 이제 세금을 많이 올려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많이 올려서 담배값이 한 갑에 4,500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세금도 이중으로 내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중적인 처벌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그런 지적이 또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흡연권과 혐연권, 혐연권 이것이 헌법상에서 행복추구권에서 이 가치가 충돌한다 그랬는데요. 네. 이런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것으로 촉발되어 있는 어떤 형사상의 사건,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이 많이 있지요. 네. 실제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이제 형사적인 어떤 문제로 입건이 되어서 네.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앞 10m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로 그렇죠. 지정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담배를 피웠을 때 그 장소에 같은 공중 공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흡연권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혐연권을 주장을 하고 네. 이런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가 무엇이겠느냐, 제발 이제 담배를 꺼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정당한 그러다가 요구를 한 대를 때렸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폭행을 아. 당하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층간 소음 외에도 층간 흡연, 네. 흡연 문제가 이제 실내 흡연을 사실상 규제하는 어떤 네. 법안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고성이 오가고 네. 이웃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요지는 이런 흡연이라든가 혐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금연 아파트 지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웃 간의 분쟁과 그렇습니다. 어떤 소송이라든가 네. 이러한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네. 그러면 지금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서울시 조례겠죠?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부분이 또 실효성 논란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 이호 네. 제도는 2007년에 서울시가 조례로 만들었던 것과는 별개로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법령을 입안을 해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네. 입법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네. 법이 개정이 된 것이어서요. 네.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이제 누구든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그 장소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문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고 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이런 공용 공간, 공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민 외에도 세대주 외에도 누구든지 거기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어서요. 네. 사실은 조례와는 별개의 네. 법안이 이제 마련이 담배 된 태우신 것이고, 분들 이 말씀 듣고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예, 그렇게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실효성 논란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2007년에 이제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을 하고 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나 이제 경기도에서도 조례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 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그 장소를 포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단속을 하는 단속반 직원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는 그 현장을 잡혔을 때 바로 꺼버리면 그것이 과연
이제 단속의 대상이 더 이상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경계도 굉장히 모호하기 그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이것도 이웃 간의 분쟁이 되고 말이죠. 서로 간에. 그렇죠. 이 사실은 이번에 개정된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네. 어찌 보면 이제 공용 구간, 공용 부분, 그 이제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금연에는 어떤 입법상의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에 네.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베란다, 집 안에서 피우는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규제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 그런 한계, 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또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합의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예. 뭐 양보하고 배려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선행돼야 된다. 그런 느낌. 선행되어야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충돌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그 금연 아파트를 시행하면서 이제 네. 2007년에 서울시가 시행을 하면서도 5년 만에 폐기를 했던 이유 자체가 그 뭐 주민들의 막 반발도 있었지만 네. 사실은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아닌 법안으로 마련이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그 인력들이 충분히 충원이 되고 또 주민들 간의 어떤 충돌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네. 합의와 배려가 있다면 사실 뭐 실효성을 거두는 문제는 하여튼 담배 태우신 분들은 이제 설 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잠에 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